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지진 관련 상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재해산업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지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포항에서 지진이 난 이후에요. 네.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진의 여파가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지진은 작년 지진에 비해서 지도지의 깊이가 얕았거든요. 네. 작년에는 거의 한 13km에 15km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8k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했어요. 아마 좀 또 경주에 비해서는 포항이 서울 쪽하고 가까우니까 그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앙이 얕아서 지표면이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진원지의 깊이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지거든요. 진원지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표면의 흔들림은 적기 때문에 예. 지표면에 있는 일반 우리 도시의 피해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깊이가 이전보다 얕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규모 4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정도로 대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되실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5.4 지금 이 지진이 지금 본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진인지 전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진을 해서 전진, 본진, 여진을 결정할 때는 모든 지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도 7.1이 지진이 나고 난 뒤에 본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7.4로 발전해가지고 더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본진인지 또 전진인지 이거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포항 진앙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지금 대비를 잘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모든 지진이 다 끝났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지진 다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우리가 본진이라 하고요. 본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진들이 원래 있던 본진 있던 그 주변에서 지진이 점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규모도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게 우리가 여진이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이런 5.5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약 한 1년 가까이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연관을 좀 지어서요. 과거 우리나라의 지진 이 단층 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진을 공부를 할 때는 긴 시간 개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에도 사실은 7.0 가까운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본이나 이런 지진 다발 지역에 비해서는 그 주기가 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0년 이렇게 주기가 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리히터 규모 한 7 가까운 지진이 17세기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0년 동안 좀 조용했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주기를 500년으로 보면 이번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래 세대로 계속 갈수록 큰 지진을 만날 확률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 가까운 지진은 우리나라에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추정되는 바로는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지난해 발생했던 경주 지진과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예, 이게 갖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이번 시즌을 일으킨 단층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요, 포항 쪽으로도 작년에 지진을 유발시킨 양산단층대가 지나가거든요. 그 양산단층대에서 양산단층대 메인 단층이 주 단층이 깨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동편에 있는 가지 단층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지진학자들이 지금 현장에 가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지진도 완전히 확실하게 분석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진을 계속 관측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관측만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자료 처리하고 하면 6개월 정도 있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9월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작년 지진이 있고 난 뒤에 국가적으로도 다 부처별로 본부처별 이런 사업들도 만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1,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일본이라든지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이런 지진 자발 지역에서는 최소 수십 년 이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5.5 정도 규모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 30년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래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규모의 지진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일단 예.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 예. 안전하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원전, 특히 이번 포항 지진이나 경주 주변에 있는 지진들은 약 리터 규모로 보면 한 6.5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 정도는 충분히 견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오래된 원전 같은 경우는 한 7.5 이상으로 견딜 수 있게끔 빨리 보강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래된 원전들, 특히 내진 설계가 기준이 낮은 이런 원전들은 수명이 닿으면 폐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